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국 민심 탐방 프로젝트 메타버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에 시간적 여유가 생긴 이 후보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대위 메타버스 추진 단장이자 국회 국토위 소속인 천준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에 출연하셨었죠? 네네. 네네. 연말에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추진 단장을 이제 맡고 계신데요. 관련 아이디어와 동선까지 전부 직접 챙기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와 포인트를 잡고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계신지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네.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지역에 가서 장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들 손도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을 곳곳을 좀 구석구석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르신들만 뵈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만나야 되고 또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약간 소외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고 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좀 브랜드도 하나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메타버스라는 기획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이 메타버스 여정에 계속 동행을 하셨을 텐데요. 네. 솔직하게 지역 민심이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목소리도 있었을 솔직하게. 테지만 쓴소리도 뭐 있었죠. 지지와 응원의 말씀도 많이 계셨지만 네. 따끔한 회초리의 말씀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크셨던 만큼 실망도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한번 잘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또 기대감을 또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역에 다니면서 95세가 된 어르신인데 네. 시장에 나와서 토란을 팔고 계셨던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우리처럼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제발 좀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고 후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울컥하시기도 이제 하셨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장면을 느끼시면서 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정치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고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까이에서 민심을 청취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이제 기획하셨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거 칭찬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다녀간 그 메타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처음에는 당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는 어떻고 메타버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반응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가 서울 중심으로 막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은 약간 중심으로부터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었던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냐. 그리고 지방을 내려가는 것은 2등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요.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느 지역에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 아니냐. 그리고 네. 곳곳에 가서 현장에서 국민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신 결단을 내리고 추진사를 밝혀서 이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이 메타버스에 그래서 대해서. 실제로 이 다니시면서 네.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정치적인 감각, 판단 이것에 기초해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동안의 거대한 민주당에 본인이 함몰되어 갔던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그만큼 민주당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라는 의미였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이제 하셨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선대위를 새롭게 개편하는 일도 이뤄내셨죠. 그리고 네.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야심차게 밝히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민주당에 많은 기대를 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도 하시고 큰절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그 공간을 충분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잘 활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 그게 또 이게 우리 지지자들한테 잘 전달이 되면서 공교롭게도 메타버스가 진행된 이후에 해당 지역의 지지율이 반등되는 그런 효과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효과들도 함께 좀 발휘가 되고 있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메타버스가 잠시 멈춰섰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멈춰설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메타버스 빈자리를 채울 만한 전략을 현재 논의 중입니까? 일단 방역 상황이 제일 큰 변수입니다. 네.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최근에 악화된 상황 때문에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흐름에 동참해야 하고 선도적으로 또 이제 좀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계획했던 메타버스 일정을 중단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1월 정도에 다시 좀 재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은 조금 바꿔서 군중의 집결이라든가 이것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최소의 그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렇군요. 대안이 나올 거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시즌 2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다시 것으로 시동을 기대합니다. 걸 때가 돌아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토 1월 초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월 초요. 네. 알겠습니다. 국토위원이시니까 이제 관련 이야기 이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가 좀 차별화되는 네. 그런 부동산 정책 행보를 이제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네, 요 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와대가 이제 반대하고 네, 있잖아요. 네, 예, 네. 민주당이 이제 지난주 그 뜻을 정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이제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정책은 이념의 기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정책의 목표와 목적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도 만고불변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 양도세 중과 완화 문제가 현재 매물의 출회 효과, 사실상의 공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고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 금리가 인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하여간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그리고 종부세가 이제 중과가 돼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실제로 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과거와는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유예하되 6개월은 전액 그리고 뭐 예를 들면 4분의 3 지점에서 팔면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중과 유예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이번에 좀 제안을 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네.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지만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적 변화 그리고 국민들의 그 매물을 좀 출회시켜서 시장에 사실상 공급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시점마다 이제 그 중과가 좀 차등화되는 그런 안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시가 전면 재검토 또 이 부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현 정부는 공시가를 이제 그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렇게 이제 그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면 재검토 카드를 또 이제 들었습니다. 당정에서 이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사실상의 이제 공시 가격도 인상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그대로 발표가 되면
많은 국민들이 재산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네. 이제 가져오게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 공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지수가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건보료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지어는 국가장학금을 선정하는 그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시 가격이 그 선정 기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인상됨으로써 그런 게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삶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현재 요청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것에 맞게끔 제도를 좀 보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을 실제 가격과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하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생각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충격을 국민들이 그대로 이제 삶에 받게 되고 있고 그게 68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 부담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의원들 안에서도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또 부동산 세금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 후보보다 세제 완화에 더 적극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수준을 넘어서 양도세 절반 깎기,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산이 양극화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더 사서 모으고 그걸로서 더 많은 차익을 걷고 수익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과세를 해서 일정하게 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종부세 도입의 취지입니다. 근데 무조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이 엄청나게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묻지마 세금 깎기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맞게끔 국민의 불편들을 완화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가 이번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전에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에 살고 있던 집 팔리지 않아서 혼인으로 새로운 일시적인 집으로 또뭐 이주택도 이사를 있고요. 가면서 네.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됐는데 이것을 합산해가지고 종부세 과세 지점이 넘어서니까 종부세 부과를 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양도세는 그런 경우에 양도세를 완화해 줍니다. 네. 종부세도 이런 경우는 완화해 주는 게 맞고 협동조합 주택이라든가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 방식의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무주택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은 공동체 생활의 연장으로서 네. 주택을 같이 이렇게 구매해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이 협동조합도 종부세 중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법인에 의한 취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이런 비영리의 협동적 주택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정들은 꼭 필요하지만 이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또 화제를 좀 다른 데로 돌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이 또 지금 2개가 남아 있는데요.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양강 두 후보 모두 이제 가족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또 두 후보의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과거보다 우리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훨씬 더 엄격해지고 그리고 정보가 훨씬 더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감출래야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후보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에 관련된 문제가 발표가 됐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온당하게 봐드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게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을 갖는 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딘가 시원치 않습니다. 뭘 사과할 건지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그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인정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 그분이 검사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허위 경력을 문제 삼아서 압수수색도 하고 잔인하게 수사도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시켰던 그런 엄격한 잣대를 갖고 계신 분인데 자기 가족에게는 사실은 물렁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중잣대. 그것이 네. 윤석열 씨가 말하는 공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 투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의 또 대선 필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 예정인지 묻겠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과 소통하는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도 어쨌든 그 취지는 현장에 가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만나겠다라는 것인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도 좀 더 새로운 방식,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국민과 만나서 소통하고 그의 쓴소리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아들이기 위한 고민, 노력 멈출 수 없고 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또 새해가 밝아오는데요. 올 한해 마무리와 신년 맞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들어보고요. 시청자분들께도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올 한 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이 침착하게 잘 대응했고 네. 많이 힘든 면이 있었지만 이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자부심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만큼 고통받고 힘든 우리 국민들의 이것을 국가가 좀 나눠주기에 더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예를 들면 자영업 이런 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계신데 좀 더 과감하고 전면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바로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메타버스 기획 의도와 홍보 전략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메타버스 추진 단장인 천준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